안녕하세요, 파미입니다. 오늘은 몇몇 분들이 기다리셨던 만성불면증에 쓰는 영양제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지난 영상에서는 불면증에 쓰는 처방약 졸피뎀, 그리고 약국에서 간단하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, 그리고 잠이 안 올 것 같을 때 가끔 쓸 수 있는 대중적인 영양요법에 대해서 각각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만성불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만성불면증이라는 건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잠들기가 어렵거나 잠을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, 그것 때문에 낮 동안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진단이 나옵니다. 불면증이라는 게 단순히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안 나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면 스트레스, 그리고 그 기저 호르몬들, 코티솔이나 갑상선 호르몬, 에스트로겐 호르몬, 이런 호르몬들도 엉망이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걸 제대로 돌려놔야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잠도 제때제때 잘 수가 있는 거죠. 일단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잠이 잘 오게 되는데, 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회로들의 기름칠을 잘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. 이 기름칠을 잘 해줄 수 있는 영양소 두 가지가 가장 불면증에 있어서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엽산 중에서 활성형 엽산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 B군, 그리고 칼슘, 마그네슘, 이 두 가지입니다. 마그네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우리의 근육,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도 도움을 줘서 마그네슘을 먹으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, 왜 엽산, 그리고 엽산 중에서도 왜 활성형 엽산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이 회로를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제 멜라토닌, 세로토닌, 도파민, 에피네프린, 이런 호르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데, 그 옆을 살짝 보시면 이걸 관장하고 있는 BH4라는 물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BH4를 뒤에서 잘 만들도록 조절해주고 있는 게 바로 5-메틸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, 바로 요게 엽산 중에서도 우리 몸에 쓰이는 활성형 엽산의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 엽산이 우리 몸에 풍부해야 BH4도 잘 만들어지고, BH4가 결국에는 우리의 수면을 관장하는 멜라토닌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, 활성형 엽산이 들어간 비타민 B군, 그리고 마그네슘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그리고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는 또 근본적으로 코티솔을 포함해서 많은 호르몬들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서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 주어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죠.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부신해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각성이 되고 잠이 깨고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습니다. 그리고 이 활동을 하다가 점점 코티솔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반대로 멜라토닌 농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코티솔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코티솔 농도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너무 과해서 밤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. 이 코티솔이 떨어져야 멜라토닌 농도가 높아지는데 코티솔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멜라토닌도 생성이 안 됩니다. 이런 분들은 늘 코티솔이 과다하니까 약간 항진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면 흥분도 잘하고 어떨 때는 좀 집중력도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일 때도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은 늘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으니까 이 반대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의 끝에서 나오는 게 바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.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을 잘 공급해주면 이 부교감신경도 활성화되어서 원래 과항진되어 있던 교감신경과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차분해지고 잠도 좀 잘 오게 됩니다. 근데 이 아세틸콜린을 공급해주는 게 바로 콜린인데, 이 콜린을 가장 쉽게 공급해줄 수 있는 게 콜린 그 자체를 먹는 방법도 있고, 그리고 레시틴을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 레시틴이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어서 이 콜린은 우리 몸에 굉장히 잘 공급해 주거든요. 이 레시틴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영상을 따로 찍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렇게 코티솔이 과항진되어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가 이 코티솔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부신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코티솔 분비가 잘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가
없어요. 그리고 하루 종일 졸리고 무기력하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몸이 약간 물 먹은 솜처럼 축 처지고, 그리고 특히 오후 3시나 4시쯤 되면 거의 수면제 먹은 것처럼 졸리고요. 이런 분들은 꼭 커피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 커피 속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부신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때 코티솔이 나와서 그 나온 작은 코티솔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살아나가는 거죠. 아침이나 낮에 코티솔 농도가 적절하게 올라와 주어야 밤에 이제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는데, 이 적절한 농도가 처음부터 유지가 안 되니까 멜라토닌도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이 부신을 조금 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물질들, 소위 말해서 아답토젠이라는 것을 복용해 주시면 좋습니다. 이 아답토젠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. 홍삼이라든지 홍경천이라든지 아시화감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, 제가 가장 효과를 봤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신기하게도 마늘이랑 죽염 2가지를 가지고 효과를 봤는데, 이게 음식에서도 섭취하셔도 되지만 저는 제품을 먹었습니다. 그거 먹고 나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좀 손발도 따뜻해지고 잠도 좀 잘 오게 되더라고요. 이 마늘이 굉장히 좋은 게 피로, 특히 부신 피로 개선에 굉장히 좋고 연구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마늘의 알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면역력을 강화를 해주거든요. 특히 몸이 냉한 분들이 먹으면 몸이 좀 따뜻해지는 경향이 있고요. 그리고 죽염, 정제염이 아니라 좋은 소금은 이것도 역시 좀 부신 자체가 좀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한테 효과가 좋아요. 물론 고혈압이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. 좋은 소금을 드시면 면역력이 좀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, 그리고 몸이 냉하신 분들한테는 온도를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2가지 뿐만이 아니라 이 부신을 도와주는 아답토젠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그 불면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.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인 2가지가 있었죠.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, 활성형 엽산이 들어가 있는 B군, 그리고 좋은 마그네슘 제제, 그리고 여기에 내가 좀 항진되어 있다라는 분들은 레시틴을 추가를 하시고, 내가 에너지 대사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무기력하고 손발이 좀 차다,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, 이러신 분들은 아답토젠, 부신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아답토젠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오늘 제가 한 말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오늘은 좀 푹 주무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